지금 줄타기 하는 느낌이 들지 않으신가요? 조금만 방향이 틀어져도 크게 흔들리는 것 같고 어디까지가 안전한지 기준도 점점 흐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이런 상황 속에서도 많은 분들이 그래도 S&P 500은 안전하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시장은 그 믿음이 통하지 않을 수 있는 구조인데요. 이미 균형이 무너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지금 투자 방향을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데이터로 정확히 짚어보겠습니다. 시작 전에 이런 영상을 계속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따뜻한 댓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저를 행복하게 합니다. 감사합니다. 연초부터 지금까지 수익률을 보면 SCHD는 12.1% 상승하는 반면에 S&P 500은 0.6%에서 그쳤습니다. 사실상 보합이죠. 그것도 최근 반등이 나오면서 겨우 플러스로 돌아선 수준인데요. 많은 분들이 지수 투자는 무조건 안전하다고 생각하는데 지금은 그 공식이 그대로 통하지 않습니다. 시장 전체가 오르는 게 아니라 일부 구조는 무너지고 돈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저도 지수 투자를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이 흐름을 그냥 넘길 수가 없었는데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데이터로 직접 뜯어봤습니다. S&P 500은 다들 아시겠지만 500개의 기업으로 구성이 되어 있죠. 분산 투자의 대명사입니다. 그런데 지금 500개 중에 단 7개의 기업이 전체 지수의 32.6%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엔비디아, 애플, 구글 등이 있습니다. 숫자로 다시 정리해보면 500개 중에 7개인 1.4%의 기업이 지수 수익률의 3분의 1을 결정한다는 이야기인데요. 이게 지금 S&P 500의 실제 모습입니다. 이 7개가 흔들리면 나머지 493개가 멀쩡해도 지수는 끌려 내려갔죠. 올해 VO가 0.6%에 머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서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이 생기실 텐데요. 과거에도 이렇게까지 쏠림이 심했을까입니다. 그래서 2000년부터 지금까지 시총 상위 7개 기업의 비중을 직접 확인해봤더니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지금이 역사상 가장 높은 집중 구간에 있죠. 특히 2015년 이후부터 집중도가 빠르게 올라가기 시작했는데요. 그 이유는 빅테크 기업의 부상과 AI 시대가 개막됐기 때문입니다. 결국 자본은 성장성이 가장 확실한 곳으로 몰리면서 지금의 극단적인 쏠림 구조가 만들어진 겁니다. 나스닥을 보면 이 쏠림이 더 극단적인 걸 알 수 있는데요. 시가총액 상위 7개 기업의 비중이 무려 63.3%입니다. 절반이 넘는 수준이죠. 사실상 몇 개 기업이 지수를 끌고 가는 구조인데요. 엔비디아 시총이 한국 GDP의 2.5배라는 점을 보면 이 집중 현상이 왜 생겼는지 이해는 됩니다. 이런 쏠림을 완화하기 위해서 QQQ ETF는 종목별 비중 상한선을 두고 있는데요. 그래서 탑7 비중이 40.2%까지 낮아지긴 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이죠. 결국 나스닥도 분산 투자라고 보긴 어려운 구조입니다. 우리는 ETF에 투자하기 때문에 QQQ의 비중을 보는 게 중요한데요. 탑10 기업의 비중을 보면 구조가 더 명확해집니다. 상위 10개의 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거의 절반 수준이죠. 그 중에서도 엔비디아, 애플, 구글의 비중이 압도적입니다. 결국 지금 QQQ에 투자한다는 건 사실상 이 상위 기업에 집중 투자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는 구조입니다. 여기까지는 이해할 수 있는 흐름이죠. 그런데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AI 시대에 들어오면서 단순히 상위 7개 기업만 움직이는 게 아니죠. AI 관련된 기업들이 함께 움직이는 구조가 만들어졌습니다. 이게 오늘 영상의 핵심인데요. 나스닥 100 기업을 하나씩 분석해봤더니 무려 45개의 기업이 AI와 밀접한 연결이 되어 있었습니다. 비중으로 보면 더 충격적인데요. 전체의 72.2%입니다. 이제는 단순한 빅테크 쏠림이 아니라 AI라는 하나의 테마 시장 전체가 묶여있는 구조입니다. AI는 이제 단순히 반도체에만 머물러 있지 않죠. 인프라, 소프트웨어, 서비스까지 모든 분야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산업의 경계 자체가 무너지고 있는데요. 결국 AI는 하나의 섹터가 아니라 모든 산업에 스며드는 기반 기술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은 어디를 보더라도 AI와 연결된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보통 지수 투자는 안전하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최근 시장을 보면 이 공식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지금 지수 투자는 사실상 AI 투자에 가까운 구조로 변질이 됐죠. S&P 500만 봐도 AI 관련된 기업이 24개고 비중이 42%에 달합니다. 나스닥은 더 극단적인데요. AI 비중이 72%까지 올라갑니다. 결국 지금 시장은 AI가 흔들리면 지수도 함께 흔들리는 구조가 됐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시장에서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지금부터 3가지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투자 성향에 따라 선택은 달라질 수 있는데요. 하지만 중요한 건 지금 구조를 이해하고 대응하는 거죠. 영상을 보시면서 내게 맞는 전략이 무엇인지 꼭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좋아요 눌러주셨죠?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전략은 동일 가중 방식을 활용하는 건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투자하는 지수 ETF는 시가총액 가중 방식을 활용하기 때문에 상위 기업의 비중이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500개의 기업에 동일하게 투자하는 ETF를 선택하면 구조 자체가 달라지게 되는데요. 탑7의 비중이 32.6%에서 1.6%로 낮아집니다. 모든 기업을 같은 비중으로 담기 때문에 쏠림이 구조적으로 발생할 수 없는 방식입니다. 여기서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습니다. 그럼 수익률도 떨어지는 거 아닌가요? 케이스별로 보면 답이 나오는데요. 2020년 팬데믹 직후에는 빅테크가 급등했던 시기죠. 이때는 시총 가중 방식이 더 크게 올랐습니다. 연 수익률 기준으로 5.7% 차이가 나죠. 반대로 2022년 조정장을 보면 시가총액 가중 방식이 18.1% 하락하는 동안에 동일 가중은 11.6%로 방어했습니다. 6.5% 덜 빠진 건데요. 동일 가중 방식은 덜 오르지만 덜 빠지는 구조입니다. 쏠림이 없기 때문에 변동성 자체가 낮은 거죠. 그리고 올해처럼 지정학 이슈와 AI 약세가 겹치는 구간에서는 동일 가중 방식이 더 유리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동일 가중 방식으로 전부 갈아타자는 의미는 아니고요. 핵심은 비중 조절에 있습니다. 일부를 동일 가중 방식으로 옮겨서 쏠림을 완화하는 구조를 만드는 거죠. 예를 들어서 동일 가중을 30% 담으면 빅테크 쏠림은 32.6%에서 22.9%로 낮아집니다. 비중을 50%까지 늘리면 16.7%까지 떨어지게 되죠. 투자 성향에 맞게 이 비중을 조절하시면 되는데요. 5대5로 나눴을 때 실제 결과는 어떻게 나올까요? 지금부터 시뮬레이션을 돌려보겠습니다. RSP ETF는 동일 가중 방식인데요. VO 100%랑 VO랑 RSP 5대5로 나눈 결과를 보겠습니다. 2010년부터 현재까지 기준으로 보면 VO 수익률이 더 높죠. 차이가 발생된 구간은 2020년 이후입니다. 초기 10년은 큰 차이가 없었지만 이후에 빅테크 강세와 AI 산업주도 성장이 이어지면서 격차가 빠르게 벌어졌습니다. 결국 변동성이 컸지만 수익률은 더 높았던 구조죠. 그렇다면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이 흐름이 앞으로도 계속될까요? 조금 더 긴 시간을 보면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간을 2000년부터로 넓혀보면 결과가 달라지죠. 5대5로 나눈 포트폴리오가 더 좋은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유는 명확한데요. 2000년대 초반에는 소형주와 가치주가 강세를 보였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AI 중심으로 빅테크가 시장을 이끌고 있지만 이 흐름이 계속된다는 보장이 없죠. 결국 시장은 집중과 분산을 반복해왔습니다. 정답은 없지만 쏠림이 줄어들면 변동성은 낮아집니다. 올해 성과를 보면 변동성을 줄인 RSP가 더 좋은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은 쏠림보다 분산이 더 유리한 구간이라는 신호죠. 이미 지수 투자와 함께 빅테크 비중이 높은 포트폴리오라면 RSP 같은 동일 가중 ETF를 통해서 구조를 보완하는 것도 충분히 고려해볼 만한 전략입니다. 지난번에 소개드렸던 드러켄밀러의 포트폴리오를 보면 RSP를 담은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순한 분산이 아니라 빅테크를 제외한 다른 기업들의 상승 여력을 더 높게 본 겁니다. 즉 시장의 중심이 조금씩 넓어질 가능성에 베팅한 거죠. 이런 흐름을 먼저 읽었다는 점에서 역시 드러켄밀러의 판단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 전략은 포트폴리오의 안정을 만들어주는 배당입니다. 지금처럼 AI의 쏠림 시장에서 배당이 하나의 완충 역할을 해줄 수 있는데요. 변동성이 커질수록 현금 흐름의 가치는 더 커지기 때문입니다. 특히 AI 중심으로 포트가 구성되어 있다면 배당은 단순한 수익이 아니라 리스크를 낮추는 중요한 축이 되죠. 그렇다면 이 배당 전략 어떻게 구성하면 좋을까요? 많이 활용하는 두 가지 전략을 S&P 500과 함께 비교해 보겠습니다. 제가 가장 선호하는 방식은 QQQ와 SCHED를 5대5로 나누는 전략이죠. 성장과 배당을 동시에 가져가는 바벨 전략입니다. 당장의 현금 흐름을 더 높이고 싶다면 SCHED 대신에 제피를 선택하는 방법도 있는데요. 수익률 기준으로 QQQ랑 SCHED가 가장 좋은 성적을 내죠. 최근 10년간 연평균 수익률이 15.7%나 됩니다. 배당률은 QQQ랑 제피가 4.4%로 가장 높고 배당 성장률은 QQQ랑 SCHED 조합이 9.2%로 가장 높습니다. 결국 세 가지를 함께 보면 QQQ랑 SCHED가 가장 균형 잡힌 전략입니다. 지난달 SCHED가 리밸런싱을 진행했는데요. 신규 편입 종목을 보면 헬스케어, 필수 소비재 그리고 기술주까지 섹터가 상당히 넓어졌습니다. 반대로 에너지 비중을 줄였는데요. 결국 방어력과 성장성을 동시에 보완하는 움직임입니다. 특히 지금처럼 종전 기대와
구간과 시장 전환 가능성이 있는 구간에서는 상당히 의미 있는 리밸런싱이었습니다. 지금부터 실제 시뮬레이션을 돌려보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세 가지 전략으로 매달 100만원씩 투자했을 때 자산이 어떻게 변하는지, 그리고 배당이 얼마나 쌓이는지 숫자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막연한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 결과를 비교해 볼게요. 매달 적립식으로 투자해서 10년차가 되면 자산은 2억 6천에서 2억 9천만원까지 증가하게 되고요. 투자 원금이 1억 2천만원이니까 이미 2배 이상 늘어난 겁니다. 이 구간에서는 QQQ 플러스 SCHD 조합이 가장 높은 수익률을 보이죠. 약 3천만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15년차로 넘어가면 복리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나면서 격차가 더 커지는데요. 갭은 약 1억 원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20년차가 되면 그 차이는 더 벌어지지만 더 중요한 게 있죠. 세 가지 전략 모두 10억 원이 넘는 자산이 만들어진다는 점입니다. 총 투자 원금이 2억 4천만 원인데 수익만 10억 원이 넘게 쌓이는 구조죠. 결국 정답은 하나입니다. 장기 투자가 정답입니다. 그렇다면 자산이 가장 크게 늘었던 QQQ 플러스 SCHD 조합의 배당은 어떻게 변할까요? 시뮬레이션 결과를 보면 20년 차에는 월 배당이 100만원을 넘기 시작하고 25년 차가 되면 월 225만원까지 올라갑니다. 자산뿐 아니라 배당도 함께 성장하는 구조죠. 제피 조합으로 구성됐다면 25년 차 월 배당은 370만원입니다. 커브드콜 투자가 총 자산은 상대적으로 작지만 현금 흐름이 훨씬 더 크죠. 커브드콜에 대한 내용은 다음 주에 자세히 다룰 예정입니다. 궁금한 내용 댓글 남겨주시면 영상 만들 때 함께 분석해 보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전략을 보겠습니다. AI에 이미 투자하고 있다면 그 위에 어떤 조합을 얻느냐가 수익률과 안정성을 크게 바꾸게 되죠. 어떤 조합은 AI의 반대편에 위치하면서 포트를 안정시키는 역할을 하고, 어떤 조합은 AI 상승 사이클에 올라타서 수익률을 더 증폭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결국 중요한 건 정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내 계좌에서 부족한 게 무엇인지 찾는 거죠. 영상을 보시면서 지금 내 포트를 한번 점검해 보시고 그 빈자리를 채워줄 조합을 선택해 보시길 바랍니다. AI는 성장과 혁신의 중심에 있는 투자죠. 그래서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때는 이 중심을 기준으로 양쪽을 함께 봐야 합니다. 왼쪽을 선택하면 포트의 흔들림을 줄일 수 있고, 오른쪽을 선택하면 AI 상승 사이클에 추가적인 수익 기회를 만들 수 있습니다. 결국 전략은 두 가지인데요. 방어를 붙일 것인가 아니면 성장을 더 얹을 것인가입니다. 첫 번째는 사이버 보안입니다. 그동안 많이 올라서 언급을 피했었는데요. 최근 조정을 받으면서 상황이 달라졌죠. 주요 종목들이 대부분 하락했고 탑10 기준 약 7% 정도 눌린 상태입니다. 어제 반등이 나왔지만 아직 바닥권 구간인데요. AI가 확장될수록 보안은 더 중요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시점에서 중요한 뉴스가 하나 나왔는데요. 재무장관 베센트랑 연준 의장 파월이 주요 은행 CEO들을 긴급 소집했습니다. 주제는 AI 모델의 금융 시스템 리스크였죠. AI가 금융 인프라를 위협할 수 있다는 경고를 미국 최고 수장들이 직접 꺼냈습니다. 정책 당국이 AI 보안 리스크를 공식 의제로 올린 건데요. 사이버 보안 섹터와 직결되는 내용입니다. 베센트 재무장관이 은행 CEO들을 긴급 소집한 이유는 엔트로픽이 개발한 미토스 때문인데요. 얼마나 위험한 물건인지 보면 첫 번째는 인간 해커를 뛰어넘는 엄청난 능력을 갖췄다고 합니다. 그 말은 공격이 유리한 시장으로 바뀌었다는 이야기죠. 당연히 금융 시스템을 위협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잘못했다가 AI발 금융위기가 찾아올 수 있다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사전에 금융권에 대비할 시간을 준 겁니다. 세 번째가 더 중요한데요. 이 모델이 규칙을 우회하는 행동을 보였다는 겁니다. 인간의 통제를 벗어난 사건인데요. 이런 물건이 세상에 나온다면 정말 무서운 일이 벌어질 수 있겠습니다. 사이버 보안 ETF 주봉 차트를 보면 사스포칼립스 이슈로 먼저 하락이 나왔고, 여기에 방금 말씀드린 AI 리스크 뉴스까지 더해지면서 추가적인 충격이 나온 모습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위험이 커질수록 보안 수요는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리스크로 빠졌다가 다시 필요성으로 올라가는 초입 구간이라고 볼 수 있는 시점입니다. 다만 사이버 보안은 AI와 마찬가지로 변동성이 큰 성장 섹터입니다. 단기적으로는 이슈에 따라 크게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무리한 비중 확대보다는 분할 접근이나 비중 조절이 필요합니다. 좋은 산업인 건 맞지만 투자는 항상 리스크 관리가 함께 가야 합니다. 반대로 AI의 반대편에 위치한 전략도 있습니다. 바로 경기방어주인데요. 대표적인 섹터는 필수 소비재, 헬스케어, 유틸리티입니다. 이 분야들은 시장이 흔들릴 때 수요가 줄지 않는 구조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시장이 혼란스러울수록 오히려 버텨주는 역할을 합니다. 대표적인 기업들을 보면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소비재, 의약품, 전기와 같은 필수 인프라들입니다. 즉 성장은 느릴 수 있지만 포트폴리오 전체를 안정시켜줍니다.
섹터별 수익률을 보면 매년 1등하는 섹터가 없죠. 그만큼 시장은 여러 섹터가 돌아가면서 상승하는데요. 올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술주가 주춤하는 사이에 유틸리티 필수 소비자가 상대적으로 선방하고 있는데요. 이걸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중요합니다. AI에 집중 투자하고 있다면 이런 방어 섹터를 함께 담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번에는 섹터를 넘어 한 단계 더 확장해 보겠습니다. 바로 글로벌 투자인데요. 지금까지 미국 중심으로 봤다면 이제는 시야를 세계로 넓히는 전략입니다. 미국이 계속 좋을 수 있지만 언제든 다른 국가가 더 강력하게 상승하는 순간도 오겠죠. 그래서 미국 외 글로벌 시장을 함께 담는 것도 중요한 분산 전략입니다. 대표적인 글로벌 ETF를 보면 미국을 제외한 시장에 투자하는 구조죠. 먼저 왼쪽 VEA를 보면 일본, 유럽 중심으로 선진국에 집중 투자하는 ETF고, 반대쪽 오른쪽 VWO는 중국, 인도, 대만 등 신흥국 대표하는 ETF입니다. 그리고 가운데 VXUS는 선진국과 신흥국을 모두 담은 글로벌 분산 투자 ETF입니다. 각 ETF마다 국가 비중이 다르기 때문에 어느 지역의 비중을 둘지에 따라서 성과가 달라지는 구조입니다. 올해 성과를 보면 선진국에 집중한 VEA가 8.4%로 가장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나머지 두 개도 플러스 수익률을 기록하면서 S&P 500이 정체된 것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양호한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글로벌 성장이 눈에 띄는데요. 미국 중심 포트에 글로벌 자산을 일부 추가하는 것도 의미 있는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AI와 함께 가져갈 수 있는 전략으로 사이버 보안, 경기 방어조, 글로벌 투자를 살펴봤습니다. 이 외에도 선택지가 다양한데요. 내 포트폴리오에 부족한 게 뭔지 찾아보셨나요? 튼튼한 포트로 건강한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S&P 500 투자가 어느새 단순한 지수 투자가 아니라 AI 중심 투자로 변해가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렸는데요. 그래서 대안으로 빅테크 쏠림을 줄이는 동일 가중 전략, 성장과 배당을 나누는 현금 흐름 전략, 그리고 다양한 자산으로 확장하는 분산 전략까지 살펴봤습니다. 핵심은 쏠림을 줄이고 균형을 만드는 건데요. 여러분은 어떤 전략이 가장 마음에 드셨나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도 투자 방향을 고민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지정학 리스크의 빅테크가 흔들리면서 지금 시장은 정말 쉽지 않은 구간입니다. 하지만 이런 순간마다 결국 방향을 잡는 사람만 다음 상승을 가져갔는데요. 바람이 강하게 불수록 비행은 더 어려워지지만 방향을 제대로 잡으면 오히려 더 높이 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투자 방향을 잡는데 조금 더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잠깐 이벤트 보고 올게요. 요즘 AI 인프라에 관심 많으시죠? 반도체부터 전력까지 투자하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반도체 전력, 다음은 광통신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AI 인프라의 흐름이 이제 데이터 전송 속도 경쟁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서버 1만 대를 한 몸처럼 연결하는 광속 네트워크가 그 중심이죠. 마침 삼성 자산운용 코덱스에서 이 흐름을 담은 신규 ETF 이벤트를 진행해서 소개해드립니다. 이벤트 대상 ETF를 10주 이상 매수하고 인증하면 되는데요. 정말 간단하죠? 추첨을 통해 300명에게 스타벅스 모바일 금액권 1만원을 드린다고 하니 가볍게 참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벤트 기간은 3월 31일부터 4월 30일까지입니다. 이번에도 우리 구독자분들이 많이 당첨되길 기대해보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고정 댓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수페였습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성공 투자하세요.